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올쇼TV 제로데이 공격 이제 머신러닝으로 방어하라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희연입니다. 보안 전문기업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선보인 네뷸라는 실시간 딥러닝을 통해 잠재적인 제로데이 위협을 수집 및 분석하는 제품인데요. 네뷸라를 소개하는 오늘 웨비나에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고 제로데이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발표를 맡아주실 김명향 부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어카운트 SE 김명향입니다. 저는 약 15년간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었고 올해 초 팔로알토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영역에서는 신뢰성이 있는 연결에 집중해 있었다면 보안 영역에서는 사이버 환경에서 안전한 사용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이버 세상에서 안전한 사용을 위한 문을 같이 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열 수 있는 문을 알려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웨비나는 어떤 내용과 순서로 진행을 하실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차세대 방화벽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어떠한 위협이 제로데이를 만들게 하는지 알아보고 제로데이 차단을 위한 당사의 제품의 기능들을 알아본 후 전체 라인업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를 찾게 되는지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해 주신 네뷸라 어떤 제품인지 궁금한데요. 네네. 먼저 저희가 차세대 방화벽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럼 레거시 방화벽하고 그 한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차세대 방화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거시 방화벽은 IP 포트 기반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제어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 HTTP 80 포트, HTTPS 443의 열린 포트를 통해서 허용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들의 방어막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차세대 방화벽은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고 허용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만 보안 영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업무들이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인터넷 환경으로 변환되었습니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매일 생겨나고 이런 앱들은 더 이상 표준 포트와 프로토콜의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포트 프로토콜은 애플리케이션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고 통제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현대 고도화되고 지능화된 전문적인 위협이 도사리는 가운데 그 리스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레거시 방화벽으로는 정책 관리가 굉장히 힘들고 업무의 부담이 증가되게 됩니다. 정책 적용 후에도 IP 포트로 표시되어서 식별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구글 서비스 중에서도 구글 캘린더만 사용하고 싶거나 메신저 중 업무용 메신저만 허용해야 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또한 클라우드 딜리버리 네트워크 환경의 경우 IP 포트가 수시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정책 관리 또는 정책을 적용했지만 정상 제어가 되지 않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한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가시성을 먼저 확보하고 운영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자동화 기반의 보안을 제공하게 되면 이러한 한계를 해소할 수 있고 이것이 차세대 방화벽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차세대 방화벽의 도입으로 관리 업무의 부담이 줄고 정책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습니다. 식별된 정보를 통해서 정책 적용이 쉽고 목적에 따라 정책 설정이 용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되고 미스컨피규레이션에 대한 휴먼 에러도 감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당사의 차세대 방화벽은 유저 아이디, 앱 아이디 등으로 모든 애플리케이션, 유저, 컨텐츠, 디바이스 등에 대한 완전한 가시성을 확보합니다. 왜냐하면 볼 수 없으면 막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완전히 식별한 정보로 꼭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컨텐츠 등을 유저 및 유저 그룹에게 최소한의 권한으로 매핑해서 공격의 표면을 감소시킵니다. 최소화된 공격 표면에서도 다양한 위협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격에 대해서 시그니처 및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알려진 위협을 방어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위협은 점점 지능적이면서 고도화되어서 알려지지 않은 위협으로 보안의 방어막을 무력화시킵니다. 알려지지 않은 위협이 알려진 위협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를 저희가 제로데이라고 하죠. 기존의 방식으로는 최초의 희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알려지지 않은 위협마저도 선제 방어가 되어야 진정한 제로 트러스트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차세대 방화벽은 업계 최초 머신러닝, 인라인 딥러닝 기법을 사용해서 알려지지 않은 위협까지 탐지 방어하여 진정한 제로 트러스트를 실현합니다. 당사의 제로데이 위협 방지 솔루션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현재의 사이버 환경은 어떤지, 어떠한 위협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인해서 고객의 IT 인프라는 기존 데이터 센터나 본사의 영역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으로 원격 근무로 인해서 오픈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네트워크 환경이 훨씬 더 개방되게 됨으로 인해서 공격에 대한 노출 표면이 커지게 되고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위협들이 증가하고 또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례 없는 위협은 기존 보안 시스템의 보안 방어막을 회피하기 때문에 탐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불어 그 피해의 위험도도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유니42 연구진의 리포트에 따르면 기업 네트워크의 93%에 침투할 수 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례 없는 위협이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자체 연구팀인 유니42는 코발트 스트라이크를 사용하는 멀웨어가 1년 전보다 73%나 증가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코발트 스트라이크는 지난해에 여러 중대한 사이버 보안 공격에 활용됐으며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사로 러시아 해커에 의해서 구글 드라이브도 해킹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싱을 통해 액세스 권한을 확보하는 공격은 꽤 오래전부터 존재하면서 계속 진화하고 더욱 은밀해져 왔는데요. 현재 피싱 서비스의 90% 이상이 보안 탐지를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NS를 벡터로 사용을 하여서 보안 제어를 우회하고 은밀한 C2 채널을 만들어버립니다. 지난 30일 동안 2천만 개가 넘는 DNS 터널을 감지하고 차단했으며 이는 주로 데이터 유출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에서 보듯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방대하고 다양하며 정교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협 동향을 살펴보면 알려진 위협의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 솔루션으로부터 스스로를 숨기기 위해 고도의 회피 기술을 사용하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위협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발견한 새로운 악성 웹페이지는 5,600만 개가 넘고 또한 다크웹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피싱 키트 중에서 90%가 회피 기술을 포함한 패키지로 배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격 사례의 85% 이상이 확산과 데이터 유출을 위한 벡터로서 DNS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알려지지 않은 위협까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자, 그렇다면 머신러닝을 사용하면 이 알려지지 않은 공격 및 회피형 공격, 또 타깃형 C2 공격까지 모두 예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제로데이 공격을 방어하기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핵심 기본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네, 먼저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인 앱 아이디는 기존 포트와 프로토콜만의 식별이 아닌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엔진은 10,000개 이상의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 전체에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 유저 아이디에서는 IP 주소로 사용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것은 네트워크 관리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IP 주소를 네트워크에 있는 사용자의 이름으로 매핑하여서 최소 권한 액세스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특정 사용자나 특정 그룹만이 지정된 애플리케이션과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디바이스 아이디입니다. 여기서 네트워크를 통해 유입되는 관리형, 비관리형 및 IoT 디바이스 모두를 식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유입이 되는지에 대한 개별 디바이스 수준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디바이스가 안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래픽 복호화 단계입니다. 오늘날의 전 세계의 모든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과하는 트래픽의 95%에서 99%는 SSL로 암호화됩니다. 따라서 위협은 암호화되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위협은 우리가 볼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 복호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게 되면 가시성을 확보하고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위협을 감지해서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앱 아이디, 유저 아이디, 컨텐츠 아이디는 IT 환경이 다변화되고 온프리미스와 클라우드 환경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더욱 고도화되어졌습니다. 앱 아이디는 거의 무한 용량으로 34,000개 이상의 DB를 보유하고 있으며 클라우드에서 생성되어 온디맨드로 제공합니다. 또한 머신러닝 및 개발팀 분석을 통해서 신규 애플리케이션의 빠른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SaaS와 섀도우 IT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서 인라인 SaaS 보안의 가시성과 제어를 향상시켜 줍니다. 그리고 유저 아이디는 사용자 정보 연동 및 인증 기능이 단일 사용자 인증 환경인 온프리미스 환경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인증 제품들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인증함으로 인해서 복잡한 인증 환경을 간단하게 구현 및 관리가 가능해지도록 고도화되었습니다. 컨텐츠 아이디는 이전에는 대부분의 공격을 시그니처 기반으로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공격이 다른 공격의 변종인 경우가 많았으며 새로운 공격들은 드물기 때문에 이 접근 방법은 대부분은 효과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더해서 기계학습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새로운 공격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문제점은 제로데이 공격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분석이 평가 결과를 반환할 무렵에는 이미 첫 번째 사용자는 이미 공격의 희생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많은 경쟁 업체들이 취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당사의 머신러닝 기반 차세대 방화벽에서는 오프라인 기계학습의 일부를 장비 내에 인라인화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알려지지 않은 변종 위협을 실시간으로 최대 95%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나머지 5%까지 방어를 해야지만이 진정한 제로 트러스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기술의 새로운 전환으로 지금까지 실현할 수 없었던 것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고도의 공격을 탐지하는 열쇠로서 대규모로 고도화된 딥러닝 모델의 힘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에서 네트워크 보안에 이르기까지 딥러닝은 어려운 분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딥러닝을 통하게 되면 고급 회피형 위협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공격을 확실하게 감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웹클로너나 에뮬레이트된 샌드박스에서의 데이터 분석이 아닌 실제 공격 트래픽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인라인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하며 첫 번째의 피해자가 희생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우 빠르고 지능화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분석하는 딥러닝은 리얼 트래픽을 인라인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칩메이커와 특별한 협업으로 처리 아키텍처를 재구성하였고 딥러닝 계산을 하는 처리 성능이 6배나 향상을 시켰습니다. 또한 온프리미스 어플라이언스, 소프트웨어 방화벽, 클라우드 앤 사시 등의 모든 곳에서 이 클라우드로 데이터가 전송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체 초저지연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머신러닝 기반 차세대 방화벽을 통해서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열어가고 있는 팔로알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많은 또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또 제가 질문을 하나 꼭 드려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질문들 중에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그니처, 머신러닝, 딥러닝의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의 구별이 필요한데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먼저 시그니처 매치는 저희가 알려진 악성 활동을 찾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수동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머신러닝은 큰 데이터 세트를 검사해서 공동의 패턴을 찾고 이상 현상을 노출시킵니다.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으며 알려진 악성 활동의 변종을 찾는 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이고요. 그렇지만 그 모델을 조정하거나 수정하려면 사람의 개입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딥러닝은 여러 계층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한 다음에 원하는 출력을 생성하는 인공신경망을 사용합니다. 딥러닝은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악성 활동을 찾는 데에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개선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문자로 보시게 되면 조금 이해하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실제 탐지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웹 트래픽에서의 된 코드의 정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시그니처는 알려진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션 내에 특정 패턴들을 검색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 머신러닝은 더 광범위하며 당사의 모델에서는 플로어의 특정 영역의 지표를 찾도록 지시를 하고 이 찾도록 지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데이터 세트를 기준으로 해서 AI가 어떤 패턴이 악의적인지를 결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딥러닝인 경우에는 AI에 완전히 데이터 세트를 제공한 후 충분히 훈련시킨 뒤 훈련을 기반으로 머신이 어떤 흐름이 양성이고 어떤 흐름이 악성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위해서는 이 딥러닝이 꼭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미 알려진 위협을 대비하는 데에는 머신러닝이,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대비할 때에는 딥라인이 아주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네뷸라가 채택하고 있는 건 인라인 딥러닝이잖아요. 네네. 앞에 인라인이 붙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로데이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순간에 그 트래픽이 흘러가는 순간에 바로 탐지를 하고 차단을 해야지만 최초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라인상에서의 트래픽을 제어하고 방어를 해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인라인으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딥러닝이라는 이 기반을 방화벽 자체에서 구현을 하게 되면 컴퓨팅 파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는 무한 성능을 가진 클라우드 기반으로 딥러닝을 실현하게 되고 클라우드로 전송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가장 가까운 그 프리신스 포인트에다가 그 트래픽을 전송하게 됩니다. 이때 10ms 안에서 딥러닝을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트래픽을 검색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 다시 리턴을 해오는 데에 수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먼저 검색하고 이 응답이 들어오는 시점에 이미 차단을 내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리얼한 트래픽을 검사를 해야지만이 최초 희생자를 막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라인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지만이 제로데이를 방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효율적인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인라인 딥러닝, 인라인 딥러닝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업계 최초로 적용한 거죠? 업계 최초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또 네. 발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전체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매년 늘어나는 취약점과 악성 코드가 초당 42,000개가 생성되는 현 시점에서 보안 방어 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합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글로벌 스트릿 얼라이언스는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무한히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베이스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독자 머신러닝과 어드밴스드 어널리틱스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 후 보안에서 의미 있는 아티팩트를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글로벌 스트릿 얼라이언스로 다시 배포하여 지속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 소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고객사에서 수집되는 팔로알토의 네트워크, 클라우드, 엔드포인트의 각 시큐리티 플랫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 그리고 26개 이상의 사이버 트릿 얼라이언스 파트너에서 공급되는 데이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유닛42 연구소에서 수집되는 수많은 데이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 정보는 숫자로 설명드리면 매일 20억 개 이상의 URL 쿼리, 매일 46,000만 건의 DNS 쿼리, 매달 다른 곳에서 분석되지 않는 언론 악성 코드에 대한 샘플을 3억 건 이상을 포함한 수많은 아티팩트들이 수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무한히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베이스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독자적인 머신러닝과 어드밴스드 어널리틱스에서 분석되어 보안에 매우 의미 있는 아티팩트를 추출합니다. 그것은 7조 개 이상의 시큐리티 아티팩트로 분류되어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시큐리티 플랫폼의 각 구성에 맞게 배포되어 지속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고 또한 당사 보안 연구소인 유닛42에서 중요한 공격 그리고 공격 그룹과 관련된 별도의 관리해야 할 중요 공격을 대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글로벌 트윗 얼라이언스는 데이터 소스,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 재배포 및 공유의 관점에서 매우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어제보다 더 안전한 오늘을 만드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비전에 가장 잘 어울리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제로데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번에 페노스 10.2 네뷸라가 출시를 했는데 벌써 10.2 버전이 됐습니다. 네. 이 페노스 10.2 네뷸라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 걸까요? 네, 펜OS 10.2 네뷸라는 제로데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당사의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이 중에서 Advanced Threat Prevention, Advanced URL 필터링과 DNS Security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dvanced Threat Prevention은 IP 기능을 하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입니다. 대부분의 IPS 솔루션은 시그니처 베이스에 알려진 위협을 차단합니다. 이는 알려진 위협에는 매우 효율적이며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 C2 도구는 기존의 알려진 위협과 다르게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쉽게 수법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시그니처 기반의 방어를 회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IPS 솔루션은 알려지지 않은 C2와 특수 목적으로 설계된 정교한 C2 도구들을 다룰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인라인으로 보안 예방 조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는 C2 공격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유일한 IPS인 Advanced Threat Prevention은 웹 기반의 코발트 스트라이크 2를 이용한 공격을 96%나 방어하였고요. 그다음에 언론 C2 및 회피형 공격에 대한 탐지를 48%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현재 차세대 방화벽인 NG-Fire 하드웨어에서 사용 가능하고 10.2 최신 OS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저희 Advanced Threat Prevention 기능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기존의 최고의 IPS 기능을 동일하게 사용해서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공격, 웹 위협, C2 및 멀웨어를 탐지할 수 있고 그 DB는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알려지지 않는 C2를 탐지,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해서 고객의 C2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최신의 기능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DNS Security인데요. 이는 악성 도메인으로 한 번도 탐지되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는 도메인, 그리고 평판에 좋은 도메인을 활용해서 정상 도메인으로 위장한 이후에 리퀘스트를 합니다. 두 번째 리퀘스트에서 악성 도메인으로 리다이렉션 시키는 등의 DNS 서버를 이용한 새로운 위협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DGA 서버 및 네트워크의 모든 DNS 트래픽을 보호하지 못하고 DNS 터널링 및 DNS 트래픽으로 우회하는 공격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가 어렵습니다. 즉,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시그네처만으로는 최신 공격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당사의 DNS 시큐리티는 DNS의 인프라의 변경 없이 모든 사용자의 DNS 트래픽을 분석해 줍니다. 새로운 머신러닝 기반은 좋은 평판의 도메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분석한 이후 탐지하고 차단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주요 공급 업체보다 40% 이상 더 많은 DNS 레이어의 위협 커버리지를 가졌으며 새로 등록된 악성 도메인을 6배 더 빠르게 예측하였고 작년 4분기에만 해도 3,800만 개의 DNS 터널링을 차단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어드밴스 URL 필터링입니다. 전통적인 웹 보안은 현대의 피싱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공격자는 보안 솔루션의 탐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URL 변경을 하면서 피싱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웹 보안은 알려지지 않은 피싱 사이트를 차단할 수 없는 URL 데이터베이스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웹 클로저를 통한 유해 사이트 조사에서 클로킹 및 기타 회피 전술 뒤에 숨어 있는 피싱을 감지할 수 없게 됩니다. 당사의 어드밴스 URL 필터링은 신규 및 알려지지 않는 악성 웹 기반의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웹 클롤러가 아닌 실제 웹 트래픽에서 탐지하기 때문에 회피 및 표적 공격의 탐지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능을 확장하도록 설계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로서 본 기능은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 어드밴스드 URL 필터링은 DB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 URL을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만 40% 차단하였고요. 그리고 웹 기반 위협에 대해서 일일 차단 개수는 1200만 개가 됩니다. 24시간 동안 다른 벤더가 탐지 못했던 위협을 76%나 탐지해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네뷸라만 있으면 사이버 공격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보안 서비스는 특정 폼팩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당사의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차세대 방어벽은 앱 ID, 유저 ID, 컨텐츠 ID 및 SSL 복호화 기능 등 기본 핵심 기능을 기반으로 모든 라인업이 펜OS로 동작합니다. 앞서 보셨던 다양한 기능들을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로 구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폼팩터에도 통합되고 일괄된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고객 환경에 적합하도록 하드웨어 폼팩터와 소프트웨어 폼팩터로 분류되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방화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원지에서 백지에 이르는 다양한 인터페이스와 처리 성능을 중소규모에서 데이터 센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및 가상화 환경에 적합한 VM 시리즈,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에 적합한 CE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제로데이 위협 방어 기능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 설계된 하드웨어 폼팩터 차세대 방화벽 5400, 3400 시리즈는 4세대 머신러닝 기반의 방화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최근 출시된 하드웨어인데요. 5400 시리즈와 3400 시리즈의 출시 배경에는 저희가 사스 클라우드 앱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였고 웹 트래픽의 최대 81%, 내부 트래픽의 최대 56%가 암호화되어서 통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형되는 위협에 대한 인러닝, 머신러닝이 필요하게 되어서 기존보다 더 고성능 네트워크 보안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에 발맞춰서 5400 시리즈, 3400 시리즈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400 시리즈는 머신러닝 기반의 보안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38개의 고성능 코어를 통해서 보안 처리에 집중하도록 하였으며 각 코어는 7배의 컨텐츠 검사 성능을 나타내고요. 암호화된 트래픽에 숨어있는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 3배의 암호화 성능을 이끌면서도 실질적인 사이즈는 33%를 더 감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운영 절감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네, 3400 시리즈는 19개의 고성능 코어를 통해서 보안 처리에 집중을 하며 이 각 코어는 3.8배의 콘텐츠 검사 성능을 나타냅니다. 또한 최대 3배의 암호화 성능을 이끌면서도 그 사이즈는 50% 감소를 시켰기 때문에 운영 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한 저희 팔로알토 제품들을 왜 팔로알토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는가, 왜 팔로알토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제품들은 먼저 차세대 방화벽, 보시면은 2007년도인데요. 업계 최초로 차세대 방화벽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차세대 방화벽을 출시하였습니다. 보시면 그 이후에도 여러 다양한 환경에 발맞춰 먼저 혁신적으로 최신 정보들을, 그다음 최신 기술들을 도입하였는데요. 차세대 방화벽을 2007년도 출시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화, 가상화가 많이 진전되어 있을 즈음에 그에 적합한 VM 시리즈가 업계 최초에 출시를 하였고요. 뿐 아니라 2020년도에 최초로 머신러닝 기반의 차세대 방화벽을 출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를 계속 최초로 머신러닝을 베이스로 해서 계속 고도화시키면서 저희가 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춘지에서 선정한 100대 기업 중에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95개의 기업이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매년 성장률 18%를 달성하고 있는데요. 이런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시장에서의 넘버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150개국에 85,000 고객께서 저희 장비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질적인 만족도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직 쿼드런트에서 가트너인 매직 쿼드런트에서 10년 연속 이 업계 차세대 방화벽, 네트워크 방화벽에 있어서의 저희가 10년 넘게 연속 1위를 달성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달성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고객에 대한 검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포레스트 웨이브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기존의 특정 고객들이 다양한 포인트 솔루션들을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어떠한 그런 과제들이 있었고,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차세대 방화벽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개선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포레스트 웨이브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 조사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는 다양한 포인트 솔루션들을 사용한 고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기능이 중복된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 아니라 새로운 기기를 도입할 때마다 네트워크 구성을 새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웠고, 기존의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쪽으로의 전환에 대한 부분에도 구성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 아니라 또 서로 다른 인프라에 설치된 이기존 보안 장비 간의 갭을 분석하고 트래킹하는 것이 하나의 업무의 부담으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저희 차세대 방화벽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보안의 일괄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추가적인 장비 설치 없이 운영 관리가 편리하게 개선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수치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30% 이상 더 빠르게 설치가 가능하였고, 심지어 보안의 위협은 45% 감소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포인트 솔루션 대비 보안 인프라 비용을 990만 달러나 감소시키는 부분이 저희 실질적인 고객들이 만족한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종업계에 최고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데요. 그것은 통합된 플랫폼으로 일괄된 보안을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고객 성공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네, 야심차게 개발된 펜OS 10.2 네뷸라에 대한 소개와 함께 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고객들에게 인기가 있는지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네뷸라가 고도의 회피형 제로데이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네. 웨비나 진행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장시간 같이 이 시간 공유해 주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오늘보다 내일은 더 안전한 사이버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이 인라인으로 머신러닝을, 딥러닝을 처리하고 이것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차단되는지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인데요. 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더 상세하게 6부작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그 블로그를 활용하시게 되면 다양한 Q&A 응대가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그런 질문과 그리고 어떠한 기타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하단에 보여드리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문의처가 나가고 있는데요. 네뷸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팔로알토 유튜브와 그리고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장시간 설명해 주신 김명양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신 관계자분들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 제로데이 공격 이제 머신러닝으로 방어하라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